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신강한 사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초코 뿅미 슉! 일단 신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면서 사주팔자 원국 내에 비겁의 힘을 강하게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겁은 비견과 겁재를 말하는 거겠죠. 대체적으로 일간이 등령하고 득지했으며 다른 자리에 비겁이나 인성을 하나 더 갖추고 있을 경우에 신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령했다라는 건 월지를 내 편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월지를 비겁이나 인성으로 가져갔다는 거고요. 득지했다라는 건 일지를 비겁이나 인성으로 가져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신강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방금 비겁의 힘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지만 인성과 비겁의 힘이 둘 다 강하면 인성이 많으면서 즉 인다하면서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고요. 인성의 힘은 약한데 비겁의 힘만 강하다? 그러면 신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신강한 사주와 인다 신강한 사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대체적으로 인성과 비겁의 힘, 이 인성과 비겁의 힘보다 식상, 재성, 관성의 힘이 훨씬 더 약하면 신약한 사주고요. 식상, 재성, 관성보다 사주 내에 비겁과 인성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면 신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유튜브에서 작은 투표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라고 물어봤는데 옵션 1번이 짧고 굵게 살고 싶다. 옵션 2번은 길고 가늘게 살고 싶다 였습니다. 옵션 1번 즉 짧고 굵게 살련다 라고 하신 분들이 60% 조금 안 됐고요. 길고 가늘게 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50%가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주로 태어나고 싶으냐, 즉 신강한 사주로 태어날래? 신약한 사주로 태어날래? 라고 여쭤봤을 때 신강한 사주로 태어나겠다 라고 하신 분이 84%였고요. 신약한 사주로 태어나겠다 라고 하신 분이 16%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일단 신강하다라고 하는 건 내 자아가, 내 주체성이 외부 환경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신약하다라는 건 내 자아나 주체성이 외부 환경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신강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신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신강한 사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실은 작년에 진행했던 다시 태어나면 짧고 굵게 살래, 길고 가늘게 살래, 다시 태어나면 신강한 사주로 태어날래, 신약한 사주로 태어날래 라고 올렸던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신강한 사주가 짧고 굵은 삶과 더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신약한 사주는 길고 가는 삶과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겁의 힘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조금 지나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어른이 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 객관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 신강한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가 그냥 선택한 걸 그대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신강한 사람과 달리 신약한 사람이 훨씬 더 안정지향적이고 실리적입니다. 신강한 사람은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재미있게도 성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 중에 어떤 게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한다면 조금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이후에 그 성공한 삶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신약한 사주는 자아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강한 경우에 투쟁심이나 경쟁심이 너무 커집니다. 실은 비겁이 재성을 또 극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도 과합니다. 이런 경우 비겁의 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크게 투자하다가 또는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남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투쟁심, 경쟁심, 성취욕 이런 게 훨씬 높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비겁은 재성을 빠르게 극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람들은 한 방을 노려요. 사실 명리학에서 어떤 건 무조건 좋고 어떤 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늘 명과 암, 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는 늘 장점과 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습니다. 일을 할 때 주도적이고 추진력이 정말 강해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크게 질렀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신강하다라는 건 확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발산하는 힘도 강합니다.
이건 힘에 비유하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강한 거겠죠. 신약한 건 수렴하고 응축하는 성향, 주변을 더 둘러보는 성향, 그래서 안으로 수렴하는 성향이 즉 구심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신강하면 추진력이 좋고 돌파력도 좋고 의지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급발진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힘이 너무나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사안을 끝내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서두에 신강한 사주가 있고 인성도 많으면서 신강한, 즉 인다신강한 사주도 있다고 했잖아요. 신강한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야, 내 아이디어 어때? 나 회사 그만두고 이런 사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내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하는 어떤 응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강하더라도 인성이 많으면, 인성의 힘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래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인다 신강하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는 듣지만 결국엔 자기가 선택한 걸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악은 인다 신강한 사람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지금 타이밍에 이걸 해도 될까? 라고 이것저것 재면서 타이밍을 놓칠 때죠. 인성이 너무 많아지면 결정장애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타이밍을 재다가 시행할 기회조차 날려버리면 사실 실패할 경험도 못 쌓게 돼요. 이게 최악이 됩니다. 일단 신강한 사주의 장점을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기 주장이 명확하다, 추진력이나 돌파력이 매우 좋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친다. 이건 멀티태스킹에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한다. 독립정신과 개척정신이 강하다. 뚝심이 있다. 끈기가 있다. 자신감이 강하다. 주관이 뚜렷하다. 이런 정도로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고스란히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속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원심력, 즉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이걸 드러내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또에 당첨됐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절대 주변에 내 당첨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강한 사람은 굳이 그걸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부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신강한 사람은 남들을 좀 피곤하게 합니다. 왜? 이야기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대신 신약한 사람은 자기가 괴로워요. 왜? 비겁하고 인성의 힘보다 식상, 재성, 관성의 힘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시작하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일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남을 피곤하게 한다면 신약한 사주는 자기를 괴롭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신강한 사주의 단점이 나왔죠. 남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면 크게 망합니다. 어쩌면 맹목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해요. 주변을 잘 살피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신강한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면 정말 와장창 박살이 나거든요. 이때 정말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이님들의 자녀분들이 신강하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남성의 경우 군대를 일찍 보내거나 또는 대학교를 갈 때 기숙사를 쓰게 하기보다 자취를 하게끔 한다거나 용돈을 부모로서 주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넌 대학교 가면 네가 직접 알바해서 스스로 용돈 벌어야 돼 라고 사회활동, 사회경험을 좀 일찍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강한 사람들은요, 일단 경험을 많이 하고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들보다 좀 초반에 힘들게 지내면 그걸 경험 삼아, 자양분 삼아 훨씬 더 빨리 성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약간 중화하면서 신강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정말 군 생활을 잘할 줄 알았는데 가고 나서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전까진 정말 철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물론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이 된다, 전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철저하게 깨지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제가 크게 성장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재간이 비겁이나 인성보다 약한 신강한 사람은 시작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실리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신강한 사주의 성공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강한 사주가 좋냐, 신약한 사주가 좋냐, 이건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강한 사주의 장단점, 신약한 사주의 장단점이 서로의 그대로 고스란히 X자로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인데 굳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가 있죠. 인문학적으로 양극단을 상정해 놓고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사안에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너무 신강하지도 않고 너무 신약하지도 않은 딱 중간인 중화사주가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중화사주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중화사주는 없어요. 고수에서 말하는 완벽한 중화사주는 일단 오행이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행들이 전부 다 상생을 해야 됩니다. 연주에서부터 시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상생을 하든 시주에서부터 연주로 상생을 하든 어쨌든 뱅글뱅글 돌든 이 오행들이 서로 상생을 해야 되고요. 천간에 있는 글자는 모두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 일간 또한 등령을 했든가 득지를 했든가 어쨌든 신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중화사주는 없지만 오늘 시간에 신강한 사주의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명리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나면 이번엔 신약한 사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실은 오늘 신강한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제 중급 심화 수업 1강 맛보기 수업 때 짧게 수강생분들께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는 일간이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파악하고 사주의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간지들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왔을 때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고 보거든요. 그걸 부용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조우용신을 보는 분도 있고 벽국용신을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주에 따라서 전항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건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되는 사주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행운용신이라고 할 때 내가 언제 사업을 할 때 더 성공할 수 있을지, 언제 투자를 할 때 성공할지 이런 어떤 일의 성패를 알고자 할 때는 행운용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억부용신입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신강한 사주의 특징, 즉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내 사주의 용신을 구하고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내가 맞이하는 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운 땐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 운엔 어떤 활동을 통해 방어하는 게 좋은지 공부하고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새로 시작한 중급 심화 수업을 신청하셔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줌 수업을 통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중급 심화 수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댓글란에 자세히 적어두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파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